안녕하세요. 경동하우징 빌딩 일체 최 과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빌딩 물건 매매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강북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홍대, 연남 상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대 상권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임대시장의 현실, 홍대, 연남, 상권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촬영 당일이 평일 오후지만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썰렁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홍대가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놀라실 텐데요.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대하면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 성장했으며 신촌 이대보다는 힙한 느낌, 클럽 등 젊은 세대들이 집합하는 곳으로 개성있고 패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홍대로 모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유동인구 상권을 바탕으로 강남과 함께 초특급 상권으로 성장합니다. 홍대 상권을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경의선 책거리, 합정역 쪽으로는 예술의 거리, 상상마당 주변, 클럽, 강삼주점, 패션 등으로 상권이 확장하고 망원역 주변에는 망리단길이라는 거리까지 조성되고 홍대 상권 건너편인 연남동 서교동은 말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권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홍대 상권은 2호선 홍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최고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초특급, 초대형 상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공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 많고 초특급, 대형 상권에 왜 공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심지어 홍대 입구와 메인 거리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실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빌딩 전층 공실인 건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인테리어 혹은 리모델링 계획으로 공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특급 상권에서 전층 명도 후 리모델링 공사, 입장을 바꿔서 건물주라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공실이 발생할까요? 임대료 궁금하신가요? 제가 주변 오프라인 부동산을 방문하여 홍대 메인 주변 공실 임대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증금은 평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 1억 원 보증금, 임대료는 450에서 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공실들은 평균 평형이 10평 미만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평당 임대료는 5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강남에서 강남역 2면, 3면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대 전문거리지만 분위기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면서 유동인구 또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 연남동은 어떤 상황일까요? 연남동 하면 바로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경의선 숲길 주변 상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남동은 홍대 상권과 조금 다른 점은 바로 소규모 핫플레이스 10평에서 15평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형성된 상권입니다. 그 이유는 연남동은 1970에서 1980년 주택형 건물들이 대다수인 상권이라 기타 다른 상권보다는 소규모 상가가 많고 미로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권조차 주택형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던 주거지역이 발달하면서 골목길이 미로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연남동 또한 공실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실, 저기도 공실. 연남동 또한 같은 날 촬영했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홍대, 연남동, 퇴근 후 주말이 평일보다는 활발한 상권이지만 예전처럼 활발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불장이라고 표현하는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빌딩이 매매되면서 수익률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임대료가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는 임차인은 버틸 수가 없고 높은 임대료에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걸 감당하지 못하던 기존 세입자들이 이탈하면서 공실이 발생하고 상권이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임차인들의 원자재 값이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했지만 상승한 만큼 가격을 올려받을 수 없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영업하기 때문에 객단가는 그대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은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임대료도 올라가고 원자재 비용도 올라가는 상황에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유동인구는 많은 상권이지만 소비인구가 줄어든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 나빠질 순 없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떤 밸류업을 해야 할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밸류 없이 임차인을 고려하는 공사를 한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입점 가능한 업종을 분석하여 그 임차인들의 주요 평면, 이동 동선을 고려하고 그 임차인들이 영업하여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밸류업을 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남동 밸류업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기존엔 노후된 빌딩의 정석과도 같은 느낌의 노후된 쪽타일 마감과 상가주택으로 사용 중인 빌딩이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분과 임차인을 위한 밸류업을 고민했습니다. 용적률이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개층 수직 증축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과 두 번째, 1, 2, 3층 면적 활용을 높이는 수평 증축.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설계가 정답일까요? 깊은 고민과 상권을 바탕으로 결국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숲길과 임차인들의 건물에서 외부를 보는 뷰를 생각하여 계단실부터 임차 공간까지 모두 개방감 있는 커튼홀 시공, 한 개층 증축으로 임차인을 고려한 건축 방향과 옥상 루프탑이나 휴게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구조물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건물이 높아 보이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밸류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처럼 밸류업은 정확한 상권 분석과 시장 흐름, 경제 이 모든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홍대 연남 상권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고객님들이 처음 매입부터 상권 분석, 개발 방향, 건축, 임대 구성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시기 어렵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빌딩 물건 탐색, 상권 분석, 개발 방향, 건축, 임대 구성 이 모든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